안녕하세요. 아이비라인 원장입니다. 오늘 주제는 라이팅입니다. 논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부터 적용된 대학 입시에서 논술이 선택 과목이 됐습니다. SAT 시험에서 에세이 섹션이 옵셔널로 바뀌었습니다. 그 영향으로 학생들이 라이팅에 대해서 인텐시브하게 공부를 할 기회가 사실상 없어졌습니다. 물론 학교에서 기본적인 것들을 제너럴하게 잘 가르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연습하고 인텐시브하게 트레이닝을 받고 하는 과정이 지금 부재한 것이 사실입니다. 학원에서는 더 이상 가르치지 않습니다. 왜? 대학 입시에서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라이팅 실력이 부족한 것이 내신 성적하고 AP 시험 성적, IB 시험 성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같은 양의 지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표현을 똑바로 못해서 명확하게 못해서 두리뭉실하게 모호하게 해가지고 채점관이 학과목 선생님이 이해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좋은 점수를 못 준다 그러면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똑같은 양의 지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표현을 잘못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공부를 하자는 의미로 제가 오늘부터 아마도 수차례에 걸쳐서 얼마나 갈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시리즈로 계속 라이팅에 대해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첫 번째 시간으로서 센텐스 라이팅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부분입니다. 라이팅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의 목적지는 여기에 있습니다. 에세이를 써서 학교에 숙제를 내야 됩니다. 에세이를 써서 AP 시험을 봐야 됩니다. IB 시험을 봐야 됩니다. 이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는 지금 시작을 여기서부터 하겠습니다. 라이팅을 우리가 못한다 생각을 하고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의 개수는 수천 개에서 어떤 학생들은 2만 개, 3만 개 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주어진 이 단어를 어떻게 활용을 해서 좋은 글을 쓸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어가 모여서 구가 됩니다. 또는 절이 됩니다. 단어 2개 이상 모인 것이 구인데 하필 주어와 동사의 관계로 모여졌을 때 그것을 우리가 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절이 모여서 센텐스가 됩니다. 그리고 센텐스가 모여서 패러그래프가 됩니다. 패러그래프가 모여서 패시지가 됩니다. 패시지가 모여서 하나의 완성된 글이 됩니다. 에세이, 아티클, 논문, 심지어 책, 다양한 단위의 완성된 글이 됩니다. 보통은 학생들이 패러그래프 이후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패러그래프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토픽 센텐스를 쓰고, 서포팅 센텐스를 쓰고, 그리고 컨클루딩 센텐스를 쓰고, 그러한 패러그래프를 논리적으로 이어지게 써서 서론부터 결론까지 코헤런트하게, 유니파이드되게 글을 써야 된다 학생들이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오히려 기초적인 부분인 센텐스 라이팅에 대해서 학생들이 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학교에서 이것은 당연히 안다고 생각하고 안 가르칠 수도 있고 예전에 같았으면 학원에서 가르쳤는데 이제 더 이상 학원은 라이팅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지금 이 파트에서 취약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가르쳐보면 항상 이 센텐스 라이팅이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단어가 모여서 구가 되고 또는 절이 되고 절이 모여서 센텐스가 되고 이 논리적 관계를 알고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단어는 구품사로 카테고리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문법 용어로서 관사,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감탄사, 전치사, 접속사 이 9가지의 품사라고 합니다. Part of speech, 품사. 그래서 9 parts of speech가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다양한 단어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들은 다 이 9가지 캐테고리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이 9가지 캐테고리에 들어가는 많은 단어들을 우리가 사용하는 법을 아는 것이 곧 문법입니다. 문법, 단어 사용법, 그것이 곧 문법입니다. 사전적 정의입니다. 이 단어들, 아티클에 해당하는 관사, a, the 등등, noun, noun은 무수히 많이 있죠? pronoun, he, she, they 등등 거기에 해당하는 단어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정해놓은 규칙, 그것을 곧 문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법을 사실은 꼭 해야 됩니다. 한국 학생들이 문법이 집도 약한데 그것을 알고서 글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 기회에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법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안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은 라이팅의, 센텐스 라이팅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9가지 문법 품사가 모두 들어간 예문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관사, 형용사, 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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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사, 명사, 명사, 부사, 부사, 접속사, 부사, 접속사, 관사, 형용사, 명사, 부사, 동사, 전치사, 명사, 전치사, 관사, 명사, 접속사, 동사, 감탄사. 그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사랑하는 디바 리나 팍이 아베 마리아를 너무나 아름답고 우아하게 잘 불러서 이탈리아의 관객들이 그녀의 목소리에 사랑에 빠지고 앙코르를 외쳤습니다. 이렇게 한 문장을 만들어봤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써야 할 종류의 문장에 나름 난이도가 높은 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문장을 용려하게 쓰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이제 앞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이거보다 더 고차원 난이도로 클로즈가 하나 더 붙고 하는 수도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인 원칙은 다 같은 것입니다. 그 원칙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어 2개 이상이 모인 것이 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아이디어를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나가 sitting on the tabl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테이블 위에, 이것이 하나의 구입니다. 테이블 위에. With her cat. Sana is spending time, loves spending time with her cat. Sana was driving a Ferrari 488 on the autobahn. 자, 지금 제가 줄친 세 가지 구가 다 전치사 구입니다. 전치사로서 연결이 되어 있죠. 전치사로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구들도 있습니다. 이런 거. spending time, 동명사 구입니다. 시간을 보내기. driving, 이건 동사 구죠. 이건 동명사 구가 아니고 she was driving, driving 하고 있었다. 동사 구입니다. Ferrari 488을 운전을 하고 있었다. 주행하고 있었다. 그죠? 여기에서 봤을 때 우리가 전치사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preposition, 전치사라고 하는 것은 단어와 단어의 논리적 관계를 결정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사나 is sitting, 사나가 앉아 있다 지금 현재. 그리고 테이블, sitting과 테이블의 논리적 관계는 on이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테이블 위에 앉아 있다. 테이블 by the table이 아닙니다. over the table이 아닙니다. over the table은 위에 떠 있으니까 공중부양이 되죠. 그렇게 앉을 수는 없습니다. on은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sitting과 테이블의 논리적 관계는 on이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spending time, 시간을 보내기. 그리고 cat이 있습니다. 시간을 보내기와 her cat, 둘의 논리적 관계는 뭐죠? with입니다. 함께, 그녀의 고양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긴다. for가 아닙니다. for가 되면 어떻게 되죠? spending time, 시간을 보내는데 누구를 위해서? cat을 위해서 보내는 것입니다. 마치 캣맘들 같이. 근데 이것은 with라고 하는 것은 물론 cat을 위해서도 시간을 보내주기도 하지만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 뉘앙스가
있는 것이죠. with는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논리적 관계를 그렇게 결정합니다. 사나는 페라리를 운전하고 있는데 오토반에서 운전하고 있습니다. 오토반 on 도로를 붙어가지고 차가 갑니다. driving in the autoban 아닙니다. 땅속을 뚫고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차가. 그런 차는 없습니다. 일반적인 차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over the autoban도 아니죠. 자기 구상 열차 같이 떠가지고 갈 수도 없습니다. 일반적인 차들은 붙어 있습니다. on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전치사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단어 2개 이상을 묶어서 하나의 의미를 만들 때 이 전치사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2개 이상 모인 단어들과 단어의 조합도 구와 구의 연결도 전치사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전치사, 우리가 알고 있는 전치사 많이 있습니다. on, upon, beneath, at, into 뭐 등등등 많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사용되는 예들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유리가 looked the window 나왔습니다. looked라고 하는 동사와 the window라고 하는 대명사, 명사 이렇게 돼 있는데 둘의 논리적 관계는 전치사가 결정을 해야 되겠죠? 지금 상태에서는 의미가 모호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유리 looked the window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가 안 됩니다. 여기에 전치사가 뭐가 들어갈까요? 다양하게 들어갈 수가 있겠죠. 유리 looked at the window 그러면 윈도우를 보는 것입니다. 유리 looked out the window 윈도우 바깥을 보는 것입니다. 안쪽은 의식에 지금 없습니다. 윈도우 바깥쪽에 있습니다. 근데 look through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looked와 윈도우를 관통해서 그러면 나는 의식에 윈도우 안쪽도 내가 보고 있고 윈도우 바깥쪽도 내가 보고 있습니다. look through니까요. 논리적 관계가 이렇게 세 가지로 다 달라집니다. 하나 더 볼까요? 유리가 was walking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구 스테이션으로. 자, 여기에 to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앞구 스테이션에 긋고 있었습니다. 앞구 스테이션까지 destination입니다. 목적지가 앞구 스테이션입니다. 유리가 뭐 그전에 나한테 얘기를 했겠죠? 내가 유리가 앞구 스테이션 간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긋고 있으니까 앞구 스테이션에 가는가 보다. 근데 내가 그걸 잘 몰랐다 그러면 확실한 것은 우리가 앞구 스테이션에 간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나는 유리 was walking toward 앞구 스테이션이라고 표현을 아마도 할 것입니다. 내가 확신하지 못하니까 앞구 스테이션에 간다는 것을 내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최소한 확실한 것은 유리가 was walking toward 방향입니다. 다이렉션입니다. the 앞구 스테이션으로 걷고 있었다. 목적지가 앞구 스테이션 아니고 중간에 김밥 천국일 수도 있고 치과에 갈 수도 있고 서점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아는 것은 toward입니다. 자, 이것이 의미가 정확하게 지금 preposition이 전치사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walking by the 앞구 스테이션 옆을 긋고 있었다. 옆으로. 그죠? 옆으로 가서 다른 데로 가고 있었다. 그렇게 나왔어요. 어떤 preposition이 뭐냐에 따라서 미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어 동사의 관계에 나오는 것이 제가 클로즈라고 했습니다. 단어 2개 이상이 모여서 하나의 의미를 만드는데 그것이 구인데 구 중에서도 하필 주어 동사의 관계로 만들어진 구를 특별히 따로 떼가지고 그걸 우리가 절이라고 부릅니다. 주어 동사의 관계입니다. I studied 주어 동사의 관계입니다. I studied 주어 동사의 관계입니다. 자, 여기에는 두 종류의 주어 동사가 있습니다. 하나는 독립절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independent clause입니다. 또 하나는 종속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dependent clause입니다. 독립절은 말 그대로 따로 떼가지고 센텐스가 되는 것입니다. dependent clause, 종속절은 말 그대로 따로 떼가지고 센텐스가 안 되고 종속되어 있습니다. 독립절의 밑에 종속되어져 있다. 이런 의미로 종속절이라고 dependent clause라고 합니다. 독립절과 종속절을 구분하는 것은 접속사입니다. 좀 전에 단어와 단어의 논리적 관계, 구와 구와의 논리적 관계는 전치사가 결정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절과 절의 논리적 관계는
접속사가 결정을 합니다. 접속사. 자, 어떤 접속사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독립절이 될 수도 있고 종속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보세요. So I studied English grammar at the Ivy Line last summer. 이것은 따로 떼가지고 센텐스가 됩니다. 그죠? After I studied English grammar at the Ivy Line last summer. 따로 떼가지고 센텐스가 안 되죠? 이것을 우리가 dependent clause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so 시작하는 것을 independent clause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접속사가 나오면 독립절이 되고 어떤 접속사가 나오면 종속절이 될까요? 암기하기 쉽게 fanvoice라고 전문가들이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fanvoice, for, and, no, but, or, yet, so 7가지 접속사가 나오면 그 주어 동사를 우리는 독립절이라고 부릅니다. 영어에는 딱 7가지 접속사밖에 없습니다. 코어디네이터에는 7가지 접속사만 존재합니다. 이것 이어지는 주어 동사, 주어 동사를 우리가 독립절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외에 나머지 모든 접속사, RRTCN 이렇게 암기하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Relative, Reason, Time, Concession, Noun, Conjunctions. 자세하게는 밑에 쭉 제가 리스트를 올렸습니다. 이러한 것들입니다. 이러한 접속사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왔다. 이러한 것들은 subordinate라고 부르는데 subordinate가 이끄는 주어 동사를 종속절이라고 부릅니다. dependent clause라고 부릅니다. 그죠? 이거를 굳이 다 암기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fanvoice만 암기하면 되니까. fanvoice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존재하는 모든 접속사는 다 종속절을 이끄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유리가 부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접속사. 그러나 그녀는 서울에서 자랐습니다. 그죠? She was, she grew up. 절이 2개입니다. 중간에 접속사 but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but 이하의 절은 독립절일까요? 종속절일까요? 독립절이죠? fanvoice가 이끄는 주어 동사는 다 독립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독립절이 되고 이것도 independent clause 독립절이 됩니다. 유리 was born in 부산. 이거는 접속사가 아예 없잖아요. 앞에. 아무것도 없으면 그 자체로 그냥 센텐스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독립절이죠. 그래서 independent clause 이렇게 2개가 모였습니다. 둘 사이에 접속사 but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fam, for, and, nor, but, or, yet, so가 들어가면 그것이 이끄는 주어 동사는 다 독립절입니다. subordinate 예를 들어보죠. 유리가 아이빌리그 대학에 지원을 할 것입니다. 주어 동사가 나왔습니다. 접속사 대신 관계 접속사 relative conjunction that이 나왔습니다. That is located in Manhattan, New York State. 절이 나왔습니다. 접속사 that은 fanvoice가 아닌 모든 나머지 접속사들은 다 dependent clause, 종속절을 이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앞에 independent clause고 뒤에 dependent clause가 나왔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이까지 따로 떼가지고 보세요. That is located in Manhattan, New York State. 센텐스가 안 됩니다. 관계 대명사 절입니다. 이것이 That's located in Manhattan, New York State. 센텐스가 안 됩니다. 그래서 dependent clause입니다. 자, 일단 제가 좀 다시 한번 지우고 그런데 우리가 리딩이 아니라 라이팅하는 입장에서는 이것을 실제로 쓸 수 있는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이 접속사들을 다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which, that, who, whom, whose 등등등등등 쭉 다 암기를 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 그러면 우리는 이제 센텐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센텐스는 절과 접속사, clauses and conjunctions로 되어 있습니다. 절이 하나 나오면 그것을 우리가 simple sentence라고 부릅니다. 단문이라고 부릅니다. 접속사는 당연히 나오지 않습니다. 절이 하나니까 접속사는 절과 절을 이을 때 쓰는 거니까 하나만 나오니까 접속사도 안 나옵니다. 절이 independent clause 독립절이 2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접속사가 나와야 되겠죠. 절과 절의 논리적 관계 이어야 되니까. 아까도 단어와 단어의 논리적 관계를 preposition, 전치사가 결정하듯이 절과 절의 논리적 관계는 접속사가 결정을 합니다. 아까 이걸 뭐라고 그랬죠? 독립절을 이끄는 거 coordinators입니다. fanboys, coordinators입니다. 그 다음 independent clause 하나 나오고 dependent clause 하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종속절이 하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접속사는 뭐라고 그랬죠? 아까 subordinators라고 불렀습니다. RRTCN relative, reason, time, concession, noun, conjunctions입니다. 그 다음 요 두 종류의 문장이 합자, 이걸 우리가 simple sentence라고 그러고 두 번 independent clause 두 개 나오는 거를 compound sentence라고 그러고 independent, dependent 나오는 거를 complex sentence라고 그러고 근데 compound랑 complex가 합쳐진 게 있습니다. independent clause, independent clause 이까지는 뭐죠? compound죠. independent clause, dependent clause 나오면 어떻게 되죠? complex죠. 자, 이렇게 나오는 형식의 문장은 compound, complex sentence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coordinator죠. independent clause를 introduce 하니까 coordinator고 여기에 들어가는 접속사는 dependent clause일 거니까 subordinators가 되겠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여기에 콤마를 제가 넣었습니다. 독립절과 독립절 사이에는 콤마가 들어갑니다. 다시 말해서 fanboys 앞에 접속사 fanboys 앞에는 콤마가 들어갑니다. 그죠? 여기에 제가 콤마를 넣지 않았습니다. subordinate 앞에는 콤마를 넣지 않았습니다. 콤마의 의미는 뭘까요? 여기 콤마 들어갔죠? independent clause 앞에. 여기 콤마 안 들어갔죠? dependent clause 앞에. English writing에서 콤마의 의미는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뭐 9가지 정도 뭐 다양하게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그 9가지 전부 다 하나의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즉 separation입니다. 콤마의 의미는 분리할 수 있다. 그 의미 하나로 그냥 이해하면 문제 없습니다. 라이팅에서. 그러면 여기에 콤마를 썼다는 것은 뭐죠? 이 두 개의 clause, independent clause를 분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콤마를 쓰지 않았다는 것은 분리할 수 없다. dependent clause는 여기에 붙어 있어야 된다. 분리할 수 없다. 예문을 들어보겠습니다. I love Jane, 주어 동사, and I wish to marry her. 내가 제인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녀와 결혼하고 싶다. 이런 문장이 있다 칩시다. and가 나왔죠? fanboys입니다. 따라서 독립절 형식상 compound sentence에 해당이 되죠. 여기에 콤마가 꼭 들어간 겁니다. 제가 그죠? 콤마가 들어갔습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아까 but 나왔죠? Yuri was born in Busan, but she grew up in Seoul. 그 다음 It was so hot and humid outside. 너무 더워서 so we decided to stay home over the weekend. 주말에 집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so 앞에 콤마입니다. Jane is popular in school. 학교에서 인기가 많습니다. 제인이. 왜냐하면 she is kind, 친절하고 intelligent, pretty, humorous, and so on and so forth. 또 good qualities를 다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인기가 좋습니다. 콤마를 썼습니다. for 앞에 콤마입니다. 그죠? but 앞에 콤마, so 앞에 콤마. 얘 또 마찬가지입니다. Einstein failed in the university entrance exam at his first attempt. 재수를 했습니다. Yet, 콤마입니다. 콤마 쓰고 Yet he became the greatest scientist of the century. 20세기 최고의 과학자가 되었습니다. 그죠? O도 마찬가지죠. You must study SAT writing every day, at least for 5 weeks.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콤마 써야 됩니다. You not be able to get the perfect score. 너는 만점 못 받을 것입니다. No, I don't want to study physics in college. Nor do I want to go to medical school. 그렇죠? No 앞에 콤마가 들어갑니다. 그죠? 자, 이러한 것들이 콤마가 들어감으로써 이걸 분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볼까요? 자, period하고 다 끊어버립니다. 새로
새로운 문장을 써버립니다. 이렇게 새로운 문장을 써버립니다.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이렇게 해도 된다는 것이 바로 콤마의 의미입니다. 콤마 means separation. I love Jane. 피디어 그걸 끝난 겁니다. And I wish to marry her. 이렇게 써도 됩니다. 문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Jane was born in 부산. 부산에서 태어났습니다. 끝내야 됩니다. But she grew up in Seoul. 서울에서 자랐습니다. 두 문장으로 써도 됩니다. It was so hot and humid 라고 했죠? outside. period 끝내야 됩니다. So we decide to stay home over the weekend 해도 됩니다. Jane is popular in school 끝내고 새로운 문장 for she is kind, intelligent and so on and so forth. period. 두 문장으로 나누어 써도 괜찮습니다. 이것이 바로 콤마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건 어떻게 될까요? dependent clause 앞에 콤마를 쓰지 않았다는 것은 따로 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봤듯이 이건 따로 떼가지고 센텐스가 안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이미 했습니다. 이거는 따로 떼가지고 센텐스가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고요. 자,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자, 이 문장을 새로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이 문장을 피리어드를 치고 피리어드를 하고 새로운 문장을 두 개의 문장으로 나누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그냥 콤마를 그대로 유지하고 하나의 문장으로 쓰는 것이 좋으냐? 하나의 문장으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문법적으로 피리어드를 하고 새로운 문장을 써도 물론 문법적으로는 퍼펙트합니다.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fanboys 그리고 RRTCN 이러한 컨정션들은 정의상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것이 절과 절의 논리적 관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절과 절 사이에 써서 절과 절의 논리적 관계를 clarify 하라고 만들어진 도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써버리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센텐스와 센텐스 사이에 써가지고 센텐스와 센텐스 사이의 논리적 관계를 clarify 하는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컨정션의 용도대로 쓰지를 않고 abuse 하는 셈이 됩니다. 남용한다는 것이죠. 심지어 이것을 misuse 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old SATS처럼. 어쨌든 이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피리어드로 치면은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그것이 바로 sentence connect라고 하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and, but, also, no, for, yet 이러한 conjunctions 절과 절의 논리적 관계를 clarify 할 때 쓰는 conjunctions에 해당하는 좋은 sentence connector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버리고 and를 sentence connector처럼 사용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and 대신에 also, beside, in addition을 쓰고 but, yet 대신에 however, still, on the other hand를 쓰고 or 대신에 otherwise를 쓰고 so 대신에 therefore, thus, hence 이런 것들을 사용하자는 것입니다. sentence와 sentence 사이에서. 아시겠죠? 그래서 and, but, also 이런 것들은 절과 절 사이에 쓰라. 이러한 것들은 sentence와 sentence 사이에 쓰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컨정션을 커넥터처럼 사용해도 안 되지만 커넥터들을 컨정션처럼 사용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I love Jane, however, I cannot marry her. It was so hot and humid outside. Therefore, we decide to stay home over the weekend. You must study SAT writing every day. Otherwise, you not be able to get the perfect score.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However, therefore, otherwise는 sentence connect로 사용하라고 만든 것이지 이렇게 절과 절 사이에서 conjunction처럼 쓰라고 만든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쓸 수 있는 conjunction은 but이 있고 so가 있고 or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만약에 however, therefore, otherwise를 그냥 그대로 쓰고 싶다. 한 가지 대안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마이콜론입니다. 세마이콜론을 쓰면
however, therefore, otherwise를 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마이콜론을 쓰면 세마이콜론 앞뒤가 sentence와 sentence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마이콜론 다음에 but, so, or를 쓰는 것이 이제는 잘못되는 것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세마이콜론 다음에는 sentence connect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sentence와 sentence 사이에 논리적 관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세마이콜론 앞에 sentence가 들어갑니다. 어떤 관계죠? two sentence가 closely related 되어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closely related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it was 5:30 p.m. We cannot reach town before dark. 이미 5시 반이 지났어요. 우리는 서울까지 도착하기가 어렵겠다. 어둡기 전에는. 논리적 관계가, 인과관계가 있죠. It was already 5:30 p.m. It's getting dark. We cannot reach town before dark. 둘의 논리적 관계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니까 두 문장으로 쓰지 않고 세마이콜론을 넣어가지고 마치 한 문장인 것처럼 이해하라. 그 의미입니다. 실제로는 두 문장인데 마치 한 문장인 것처럼 이해하라. 자, 이것이 논리적 관계가 거의 익스트림하게 가가지고 appositive, almost equal relationship으로 가면 그걸 우리가 콜론을 씁니다. 콜론은 말 그대로 세마이콜론의 2배입니다. 그죠? 세마이가 half니까. 그러면 이 관계는 almost equal relationship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앞에는 sentence고 단, 뒤에는 모든 것이 올 수 있습니다. word가 올 수 있고, clause가 올 수 있고, phrase가 올 수 있고, sentence가 올 수 있고, 심지어 sentence가 여러 개가 이어져서 올 수도 있습니다. 단, 그 논리적 관계는 동격의 관계여야 됩니다. 대표적인 게 있는 게 있죠. name, 땡땡, time, 땡땡. 그죠? I admire Fernando Torres for two reasons. 페르난도 토레스를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존경합니다. 땡땡. Great football skills and wonderful personality. phrase입니다. clause로 바꿀 수 있습니다. He is such a wonderful person as well as great football player. sentence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둘의 논리적 관계는 equal relationship이라는 거. 단, 그 뒤에 오시는 것들은 어떠한 문법적 단위가 오더라도 상관이 없다는 거. 거기에 대해서 알고 넘어가야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대시입니다. 대시가 한번 나왔을 때는 그거는 우리가 콜론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대시가 나왔을 때도 앞에는 sentence가 나와야 되고 뒤에는 모든 것이 다 나올 수 있습니다. 단 둘의 관계는 almost equal relationship입니다. 단 여기에서 콜론과 세마이콜론의 사이 정도의 논리적 관계, 밀접한 정도가 사이 정도에 들어가는 게 이 콜론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콜론만큼이나 그렇게 완전하게 appositive한 관계는 아닌 경우에도 대시를 충분히 쓸 수가 있습니다. 조금은 애매하게 쓰이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대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은데 이것을 SAT에서 문제로 내기 때문에 일단은 알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시가 두 개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콤마의 의미입니다. 전에 말했듯이 콤마는 separation 의미이기 때문에 콤마가 두 개 나왔다는 것은 둘 사이에 들어가는 whatever, phrase든 clause든 그것은 다 빼고 읽어도 괜찮다. 이것을 읽으면 좋겠지만 안 읽어도 별 문제가 없을 때 그때 우리는 콤마를 쓰고 대시를 씁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주제는 Principles of Sentence Writing이었습니다. Sentence Writing의 원리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이 Sentence Writing을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